안녕하십니까. 오지의 설계사 자동차 보험의 마지막 편 들어가겠습니다. 자손, 자차, 무보험차 상해 이렇게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손, 지금은 이제 자손이라고 안 하고 자기 신체 손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신체 손해 이렇게 해서 자손, 자기 신체 상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의료비를 보장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자기 신체 손해입니다. 한도는요, 후유장애 관련해 가지고 5천만 원까지가 한도고, 그다음에 후유장애가 아닌 상황에서는 3천만 원까지를 한도로 해서 내 신체에 대한 내 스스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두 번째로는 무보험차 사고입니다. 이것은 한도가 2억 원이에요. 내가 사고가 났는데 반대로 상대방 차가 가해를 끼친 가해 차량이고 내가 피해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보험 접수해 주세요, 접수번호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상대방이 막 머뭇거려. 뭐 현금으로 자꾸 뭘 하자 그래. 이분 보험 없는 걸 수도 있겠죠. 이렇듯 무보험차일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뭐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맨 나중에 사고 처리에 관련해서는 뭐 형사한테 고소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적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대방 차에 보험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민사소송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보험을 못 들 정도라면은 개인적으로 보상해줄 돈이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그래서 무보험차였을 때를 가정해서 내 스스로 내 보험으로 보장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보험차 손해입니다. 그것이 한도가 2억 원이에요. 내 차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동승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차가 피해 차량이지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 측에 보험이 없어서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 동승자에 대한 의료비 보상이라든가 치료비 보상, 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너 치료 받아라 막 이렇게 권유하고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으면 이것도 좀 많이 난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차 손해라는 특약을 거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차에 동승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차가 어디 튕겨나가서 어떤 가드레일을 부딪혔을 수도 있고 신호등을 부딪혔을 수도 있고 가로등을 부딪혔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대물 보상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무보험차 손해에 대한 특약을 2억 원 한도로 해서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꼭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차,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사진이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 차다. 그러면 이 차가 수리가 될까요? 지금? 이 차는 수리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다 망가졌죠? 프레임 자체가 다 뒤틀렸어요. 프레임 자체가 다 뒤틀리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폐차해야 됩니다. 그럼 이 차에 대한 차량가액을 자차에서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이렇게 차량가액을 설정해 놓거든요. 그럼 이 차를 폐차해야 된다라고 하면 폐차하세요. 그러면 그 차량가액을 내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겁니다. 그럼 지급받은 현금으로 차 구입하실 때 일부 충당하시면 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차량 대출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차 대출 받으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자차는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려워서 차량 대출을 받았어. 그럼 자차 설정 금액을 받긴 받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반드시 차량 대출금에 상환을 하셔야 돼요. 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 못합니다. 네,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저당권 해지가 되지 않으면 폐차를 못해요. 계속 내 명의로 남아있어요. 이거 어디다 계속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대출이 있으신 경우에는 차량가액을 받으신 걸로 차량 대출 금액을 반드시 상환하셔야 되고, 차량 대출이 없으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량가액 지급받으신 걸로 바로 폐차하셔서 새 차 구입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차량 대출은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그리고 이렇게 폐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아까 뭐 요 정도로 이게 내 차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내 차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 정도는 폐차가 아니라 수리하겠죠. 그러면 자기 부담금만 내고 자차 수리하시면 돼요. 자기 부담금은 최저 20만 원은 무조건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50만 원이 또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부담금만 내시고 자차로 해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수리하실 때는 자차 설정가액 안에서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안으로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차 수리 견적이 설정가액보다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폐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수리가 안 돼 이거는. 그럴 때는 폐차하셔야 되는 거고, 수리가 되긴 되는데 차량가액을 넘어가. 그럴 때도 폐차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량 담보대출이 있으면 저당권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차량가액으로 그 저당권자한테 채무 상환을 해 주셔야 폐차
폐차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망가진 채로 어딘가에다가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대출은 받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차도 꼭 가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견인 설정을 하시거든요. 긴급 출동 특약에 보면 견인 서비스가 있는데 견인 서비스 10km가 기본이에요. 무료로. 그런데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50km에서 60km까지 견인 거리를 연장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근데 그거는 꼭 연장하세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한국도로교통공사에다가 전화하시면 무료로 견인해 주거든요. 다음 휴게소 또는 다음 톨게이트까지만 무료로 견인을 해줘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보통은 10km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보험으로 견인차를 부르는 게 가장 빨라요. 긴급 견인 부르는 게. 10km 내지는 20km까지가 무료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50km에서 60km까지. H사 같은 경우는 60km까지 무상으로 해드려요. 견인.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도 확인해 보셔서 견인 거리가 몇 킬로로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지혜 설계사 자동차 보험에 대한 리뷰 마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